이번에는 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질병의 이름 짓기, 즉 질병 명명법에 대해서 새로운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병을 명명할 때 또 불필요하게 지역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동물의 종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과도하게 공포를 확산시키거나 또는 편견을 조장하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국제보건기구 WHO의 제언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병 이름으로 인해서 편견을 조장하거나 공포심을 줬던 사례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지난해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팬데믹으로 공포까지 몰아넣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예를 들 수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에볼라강 유역에서 발병한 것이 그런 병명을 짓는 그런 근거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름이 확산되면 사람들은 에볼라강 유역을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또 나아가 아프리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 우리 정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이제 국제 행사에 에볼라가 발병한 그런 발병국에 있는 국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과도 거리가 먼 게 그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까지도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오지 말아달라, 입국하지 말아 자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한 적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상륙한 메르스 증후군, 즉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과 관련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것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치사율이 40%에 달하는 질병에 대해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붙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 대한 공포심이 매우 크게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중동 호흡기 증후군도 중동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요. 네. 메르스라고도 하던데 메르스는 어떻게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네, 메르스는 영어로 미드리스트 리스퍼러토리 신드롬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박쥐로부터 유래한 그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 다 그 명명법에 따라서 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메르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오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질병의 경우에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에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그런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병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렸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이제 질병 명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장명 등이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져오고 또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뭐 방문을 꺼린다거나 네네. 혹은 또 해당 지역 출신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네. 뭐 이런 것에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나도 모르게 좀 겁을 먹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질병 이름과 관련된 이 국제보건기구가 내놓은 새로운 권고안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5월 8일자 WHO 홈페이지의 미디어 센터에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공지라는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 서문에 따르면 WHO는 과학자나 정부 관료, 미디어 등이 새로운 인간 감염 질병들을 이름 지을 때 특정 국가나 경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선의 실천 방안, 우리가 주는 최선의 실천 방안을 따라주기 바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WHO 건강안보 분야의 사무총장 보좌역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지 후쿠다 박사의 말을 거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에 따르면 근래에 몇 가지 새로운 인간 감염 질환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래서 돼지플로나 중동 호흡기 증후군 같은 이름들은 특정한 사회 공동체나 경제 부문에 오명을 씌움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곤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병명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려된다고 한 건가요? 네, 후쿠다 박사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큰 문제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질병 이름들이 뭐 특정한 종교 공동체나 혹은 또 민족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안 좋은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거나 또 예. 상업 또는 교역에 부당한 장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종종 가축이나 그런 동물들의 불필요한 도살을 촉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WHO가 우려하는 부분도 또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제 이런 질병들을 명명할 때 종종 과학계 사람이 아닌 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로 언론이나 정부 관료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일 텐데 과학적 고민 없이 선정적으로 이름을 지어지는 그런 일상적인 명칭이 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막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일단 명칭이 구축이 되면 부적절한 이름이라도 이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WHO는
새롭게 식별된, 이제까지 나온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새롭게 식별된 그런 인간 질환에 대해서는 처음 보고하는 이가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 근거가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그런 적절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WHO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질병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WHO는 그 국제 질병 분류 ICD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 아래 또 다른 기구인 세계 동물 보건 기구 OIE 그리고 또 식량 농업 기구인 FAO와 협의해서 인간 감염 질환 명명법을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따라야 할 원칙을 이렇게 표 A로 만들고 또 피해야 할 리스트 이런 것들을 표 B를 했는데 오늘은 좀 A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자면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 용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증상에 기반을 두어서 설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이나 간염, 그리고 신경성 증후군, 설사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용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병에 관한 근거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 그 질병의 영향을 받는 뭐 대상층이나 심각성 그리고 계절성 같은 경우를 좀 병명에 밝혀줄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진행성이라든가 아동, 중증, 뭐 겨울철 무슨 질환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인 병원체가 더 확실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확실히 규명된 경우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살모넬라처럼 병원체명을 질병 이름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이름이 되도록 이게 짧게 지어지고 쉽게 발음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7N9이나 뭐 그 말라리아 같은 경우 그렇게 좀 짧고 쉽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다섯 번째 경우에는 영어의 두 문자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약어라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 때에도 앞서 밝힌 방법들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혹은 이제 머스라고 이제 정확히 더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지역명이 들어간 명명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러한 질병의 이름이 ICD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 질병 분류의 그런 레퍼런스 안내와도 이렇게 일치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말하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고 어떤 나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질병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국제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번 지어진 이름이 오랜 기간 사용되니까요. 특정 지역과 사람에 대한 편견, 질병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